미니멀 유목민 미니멀리스트 여행 작가 박작가입니다. 저는 지금 산티아고 순례길 위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도보 7일차입니다. 본격적으로 순례길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어떤 물건 목록으로 이곳에 왔는지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숙소에서 집 목록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숙소를 저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지금 방을 쉐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에서 촬영하기는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걸어가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은 자료 화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의 목소리에 스틱으로 땅 찍는 소리, 발자국 소리, 차 소리, 바람 소리, 다양한 잡음이 들어갈 거예요. 이 부분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정장으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있는지는 본 영상 말미에 공유하도록 할 테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장 상의. 일본의 수도 배관 회사가 공사 현장에서도 입고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입을 수 있도록 직원 유니폼처럼 만든 정장인데요. 이게 편하다고 입소문을 타서 지금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매장도 있고 또 매년 신제품을 내고 있는 정장인데요. 위아래 합쳐서 중고로 약 8만 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착용감은 굉장히 편합니다. 정장의 느낌을 주는 기능성 아웃도어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에요. 주름 안 생기고요. 속건성에 다른 정장에 비해서는 무게도 가벼운 편입니다. 옷을 입고 활동하면서 불편한 건 전혀 없어요. 가슴 주머니에 지퍼가 달린 주머니가 있어서 귀중품을 넣어 다니기 좋습니다. 가슴팍 안주머니에는 긴 카메라가 들어갈 정도의 주머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여기 올 때 일반 정장으로 오기는 어렵다는 생각은 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빨래인데 드라이 클리닝을 맡겨야 하는 정장을 입으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 정장을 선택을 했고 전체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정장 바지 사이즈 S고요. 핏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몸에 촥 달라붙는데 움직임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당연히 손빨래 되고요. 마르는 속도 준수하고요. 엉덩이 쪽에 지퍼가 달린 뒷주머니가 있어서 걸을 때 필요한 귀중품 같은 거 넣어 놓고요. 이 바지의 특징 중 하나로는 허벅지 쪽에 긴 지퍼가 있다는 겁니다. 주머니로서의 기능은 아니고요. 지퍼를 열면 내부에 망사천이 덧대어 있고요. 여기를 통해 바지 속 습도, 땀 등을 배출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좀 덥다, 바지에 습기가 찼다 할 때 열어도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는 사실 못 느꼈습니다. 다만 바람이 불어오면 시원함은 느껴져요. 근데 왜 이걸 한쪽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참고로 바지는 하루 아니면 이틀에 한번 빨고 있고요. 정장 상의는 아직 한 번밖에 안 빨았습니다. 다음 청자켓 아크테릭스 베일런스 제품이고요. 순례를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때 입으려고 챙겨왔는데 요즘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져서 걸을 때도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계속 입고 있습니다. 청자켓이라서 사실 무게는 있어요. 다만 아크테릭스가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여느 청자켓만큼 무거운 느낌은 아니고요. 방수는 안 됩니다. 디자인과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이번 여정에 챙겨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걸로 옷을 갈아입고 다녔더니 다른 순례객들이 저를 보고 굉장히 말끔해 보인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 옷을 가져온 의도가 먹힌 겁니다. 바지, 방수 바지고요. 1년 정도 애용하며 입고 있는 바지입니다. 내부 필름이 다 방수예요. 그래서 비옷으로 입어도 되는 건데 겉으로 보면 그냥 일반 바지처럼 보이죠? 이 바지 역시 아크테릭스 청재키처럼 목적지 도착해서 정장 빨아들 동안 입으려고 챙겨왔는데요. 이 바지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통풍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지에 떨어지는 물방울은 막지만 바지 속 내부의 습도, 땀은 배출이 전혀 안 돼서 온도가 약 25도를 넘어가면 사우나 복이 됩니다. 매우 추운 날에는 정장 바지 위에 덧대어서 입기도 합니다. 이 바지 역시 가져오길 잘했어요. 하얀색 셔츠, 허리춤에 주머니가 달린 셔츠고요. 아웃도어 브랜드가 만든 셔츠라서 굉장히 가볍고 빨리 마릅니다. 입었을 때의 착용감은 약간 까끌까끌한 느낌은 있지만 그러면서도 뭔가 부드러운 묘한 착용감이 있습니다. 가격이 좀 나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껴가며 입었는데 벌써 구멍이 났어요. 여기저기 보풀이 일어났어요. 아마 이번 여정 끝나고 한두 달 내로는 아깝지만 처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검은색 셔츠, 하얀색 셔츠와 마찬가지로 허리춤에 주머니 2개 있고요. 지퍼를 잠그면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죠. 색깔도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서 최근에 매우 자주 입고 걸을 때는 하얀색 셔츠, 도착해서 그리고 잘 때는 검은색 셔츠 이렇게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반팔이나 긴팔은 없고요. 셔츠 2개를 돌려가며 입고 있어요. 다음은 오리털 목도리.
이것도 일본에서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소재가 오리털이라서 정말 가볍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돌돌 말아서 수납을 할 수 있는 여행용으로 딱인 목도리고요. 사실 이번 순례길에 가져온 물건 중 가장 가져오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 목도리입니다. 이거는 가져오기 전에는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추울 줄 몰랐고 이렇게까지 활약할 줄 몰랐던 거죠. 정말 따뜻한 오리털 재킷은 부피도 큰데다 무겁고 빨래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리털 목도리를 챙긴 건데 너무 만족스러운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자. 산티아고 순례길에 모자를 들고 온 건 처음 여기를 왔을 때 이후로 오랜만입니다. 이번에도 우산 겸 양산이 있기 때문에 가져올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가져오길 잘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해나 비를 막으려고 우산을 쓰면은 손 하나를 못 쓰잖아요. 모자를 쓰면 양손이 자유롭고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순례객들이 모자를 칭찬해줍니다. 한국 순례자분들은 어떻게 갓을 쓰고 왔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디자인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단점은 사용하지 않을 때 휴대하기에는 부피가 너무 크다. 반에 또 반으로 접으면 모자가 망가지기 때문에 반으로밖에 접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 때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모자치고는 무게가 좀 느껴지는 편이에요. 속옷은 망사 티팬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분은 따로 없고요. 이번에 가져온 망사는 망사의 간격이 크고 넓어요. 그만큼 통풍도 잘 되고 잘 마릅니다. 마르는 면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망사 티팬티는 무조건 잘 마르게 되어 있어요. 보통은 숙소에 도착해서 빨아서 물기 짜서 입어서 체온으로 말리면 15분에서 20분, 길 때는 30분 정도 잠깐 인내를 하면은 속옷이 마릅니다만 저는 이 방법이 익숙해서 괜찮아요. 심지어 산티아고 순례길이 아니더라도 그 쾌적한 크루즈 여행을 하더라도 이 방식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지만 절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신발. 최근까지 노다 005 제품을 신다가 한 500km 정도 걸었더니 신발 밑창이 거의 다 닳아서 여기까지 신고 오기는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오기 위해 중고로 노다 003 거의 신품 같은 중고를 구입했고 구독자님 추천으로 노다 003을 샀는데 개인적으로 이 신발의 착화감이며 디자인이며 접지력이며 전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밑창이 호카 오네오네처럼 부드럽거나 높진 않아요. 그래서 말랑말랑한 느낌은 없는데 그렇다고 걸을 때 발에 충격이 느껴지는 건 없고 안정적으로 잘 걸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정장을 입고 걷기를 결정했을 때 가죽 구두를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도 무릎과 다리를 오랫동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했을 때 가죽 구두를 신고 800km를 걷는 건 자신이 없었고 예상이긴 합니다만 발에 변형이 일어날까봐 가죽 구두 대신 노다 003을 선택했습니다. 정장과의 조화는 꽤 준수한 것 같아요. 다음은 양말 한 켤레고요. 매일 숙소만 빨아서 말려두는데 아직까지 운이 좋은 건지 양말이 덜 말라서 못 신고 간다거나 가방에 매달고 간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양말을 빨아서 널어뒀는데 잠시 외출이 필요할 때는 맨발로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지인이 안 신는 양말을 저에게 준 건데요. 유니클로 양말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7이고요. 후면 카메라를 사용해도 액정으로 나를 보면서 영상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만족하며 사용 중이에요. 그다음에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블루투스 이어폰. 특히 순례자 숙소 알베리게에 머무시는 분들은 우선 이어폰을 선택할 때 노이즈 캔슬링이 되면 귀에는 안 좋지만 숙면에는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영상 편집을 위한 유선 이어폰 하나. 다음은 보조 배터리 겸 충전기. 콘센트에 꽂으면 고속 충전기가 되고요. 콘센트에서 뽑으면 1만 암페어지 고속 보조 배터리가 됩니다. 보조 배터리가 일본 거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사용할 멀티 플러그 하나. 이거 안 가져왔으면 큰일 날 뻔했고요. 스마트워치 매일 이걸로 시간, 걸어온 거리, 남은 거리, 지도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불빛이 나오는 기능도 있어서 새벽에는 항상 사용하고 있고요. 귀중품으로는 여권, 순례자임을 증명하는 크레덴셜, 순례자 여권이라고 하죠. 알베리게에 머물 때는 이게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3유로 주고 만들었고요. 카드리는 트래블 월렛, 여분의 신용카드 2장, 가이드 자격증도 챙겨왔어요. 다음은 미러리스 카메라. 이 구성 자체가 1kg가 넘기 때문에 사실 산티아고 순례길에 미러리스 카메라를 가져오는 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 근사한 풍경을 두고 내가 핸드폰 카메라로만 찍기에는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번과 마찬가지로 미러리스 카메라 휴대했고요. 무겁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결과물이 확 다르거든요. 어둠 속에서도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은 미러리스의 아주 강점이죠. 다음은 삼각대.
크기가 아담하고 카본 재질이라서 휴대는 편한데 길이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 카메라를 어딘가에 거치하고 촬영할 때 낮은 각도에서밖에 촬영이 안 돼요. 그 부분은 살짝 아쉽습니다만 그렇다고 큰 삼각대를 가져오는 선택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무거우니까. 카메라 한 대 더는 오즈모 포켓 3입니다. 걸으면서 찍어도 손떨림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아주 좋은 카메라고요. 결과물도 정말 만족스러워요. 사실 이거 하나만 가져와도 되는데 먼 거리 촬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러리스도 같이 가져온 겁니다. 참고로 내구성은 안 좋아서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벌써 2번 떨어뜨렸는데 아직 고장이 안 난 게 정말 기적일 정도입니다. 다음은 무선 마이크 3개. 하나는 핸드폰에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는 오즈모 포켓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메인은 오즈모 포켓용이고 나머지 2개는 인터뷰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챙겨왔습니다. 오늘도 유용하게 사용을 했네요. 뭔가 이렇게 걷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오.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무 소중한 인연이 되고 예. 이러는 게 여기 산티아고 순례길이 기본적으로 바람이 좀 부는 환경이기 때문에 마이크는 저에게 있어서 필수품입니다. 마이크 3개를 가져왔지만 3개 다 크기가 아담해서 휴대에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다음은 노트북. 순례길을 걸으면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은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는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들도 있어서 애물단지 같은 노트북 가져왔고요. AR 글래스 가져왔습니다. 이걸 가져온 인간은 순례길 역사상 없었을 거야. 저도 허리 디스크가 아니었으면 안 가져왔을 거예요. 누워서 작업하거나 책상에 앉아서 작업할 때 AR 글래스로 노트북 화면이 비춰지거든요. 목의 각도가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챙겨왔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올 때 장거리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때 영화나 유튜브를 보는 건 좋았는데 막상 걸으면서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가져온 걸 후회하는 유일한 물건입니다. 디스크만 아니었어도 정말 이거는 안 가져왔을 겁니다. 영상이나 사진 백업을 위한 외장하드 가져왔고요. 다음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물건인 안대. 잘 때 365일 착용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안대를 빱니다. 여기 와서 처음 빠는 거예요. 빨래끈도 챙겨왔어요. 순례자 숙소 알베르기에 머물면 빨래터도 있고 빨래 넣는 장소도 있는데요. 주로 호스텔에 머물다 보니 베란다는 있어도 빨래 넣을 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스크. 장거리 비행 때 썼고요. 새벽에 너무 추운 날이 있었어요. 코, 입, 귀 깡깡 얼 정도로 추운 날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보온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유일한 식료품으로는 녹차가루가 있습니다. 길 가다 식수대나 숙소, 부엌에서 물을 받아 마실 때 물맛이 좋은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생수도 마찬가지예요. 맛이 좋은 생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생수가 있거든요. 이건 맛을 좀 첨가하면 좋겠다 싶을 때 녹차가루를 넣어서 마시는 음료처럼 아주 잘 마시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안제와 선크림 같이 설명할게요. 산티아고를 오기 전에 하노이 1박, 싱가포르 1박 하고 여기를 왔거든요. 싱가포르에서는 그레이스 누나네 집에서 하루 잤는데 그때 누나가 세안제와 선크림을 줬어요. 그리고 여분의 선크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을 떠날 때 미키가 챙겨준 거예요. 그래서 선크림은 지금 총 100ml네요. 다른 보습 화장품으로는 시어버터를 챙겨왔습니다. 얼굴에도 바르고 튼 입술에도 바르고 손에도 바르고 머리카락 세팅할 때도 바르고 있습니다. 저는 시어버터를 수년간 쓰면서 부작용은 없었기 때문에 시어버터 예찬론자이기도 해요. 칫솔 오랜만에 완전체를 가져왔습니다. 칫솔을 온전한 형태로 가져온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칫솔 몸만 보호하는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손톱깎이. 손톱 발톱을 깎을 때 손톱깎이를 대체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해서 손톱깎이 휴대했고요. 굉장히 납작하고 가벼워서 휴대에 부담은 없습니다. 일본에서 정장을 중고로 구입할 때쯤 마찬가지로 중고로 구입한 서류 가방이고요. 2가지 사용법이 있습니다. 손으로 들어서 서류 가방으로 써도 되고 어깨끈을 이용하여 뒤로 매도 됩니다. 가방은 아웃도어를 취급하는 브랜드가 만든 거라서 서류 가방 형태라도 경량이거나 발수가 되거나 좀 뭔가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 형편없습니다. 이 가방을 선택한 저를 꾸짖고 싶을 정도로 별로입니다. 이어서 우산. 저에게 있어 우산은 필수 휴대품입니다. 1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우산이고요. 겉감과 안감이 달라서 햇빛 차단, 빗물 차단 다 잘 되고요. 항상 고집하며 쓰던 100g 이하는 아니에요. 무게가 150g이었나? 휴대할 때 무게 부담은 없어요. 이 우산을 선택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우산 손잡이를 분리해서 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물건 외에 가져오지 않은 것은 수건.
수건은 머문 숙소 대부분 구비가 되어 있고요. 수건이 없는 상황에서는 입고 있던 옷으로 몸의 물기를 닦아내고 있습니다. 침낭 안 가져왔어요. 마찬가지로 숙소에 수건이 있는 것처럼 이불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틱 안 가져왔습니다. 스틱을 가져온 순례자 중 가끔 사용하는 건 봤어도 매일매일 사용하는 순례자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슬리퍼 안 가져왔어요. 슬리퍼 안 신고 맨발로 숙소를 돌아다닌 다음에 신발이나 양말을 신기 전에 다시 한번 욕실로 가서 발을 씻고 물기 닦아내고 양말 또는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남성분들이 가져오는 면도기는 안 가져왔습니다. 면도기는 아예 있지도 않아요. 저는 수염이 잘 나지도 않는데다 난다고 하더라도 손집게로 쥐어 뜯어도 될 정도밖에 안 납니다. 수염 뽑는 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하나? 그 정도로 수염이 안 나요. 네, 이렇게 물건 소개가 다 끝났는데 한 가지를 소개 안 했죠. 선글라스 이야기 안 했습니다. 자, 선글라스를 마지막으로 설명하네요. 매트릭스 같다, 물안경 같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It's like Matrix. 저한테 이 선글라스는 단순히 햇빛을 가리는 용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선물이에요. 선글라스 자체는 아주 오래전에 생산이 중단된 겁니다. 약 30년 정도 전에 단종이 되었을 거예요. 엑스제팬의 기타리스트 히데가 솔로 앨범 활동할 때 착용했던 것과 같은 모델이고요. 저의 기억이 맞다면 1998년 정도에 이 안경이 멋있다는 생각을 이미 했었어요. 거의 30년 만에 내가 쓰고 싶었던 선글라스를 끼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이유가 있다 보니까 다른 물건을 소개할 때 안경을 같이 끼워 넣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가장 마지막 순서로 밀려났습니다. 이번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에 무엇을 가지고 왔냐 소개하는 편이잖아요. 안경에 관한 자세한 리뷰는 훗날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고요. 영상 말미에 이야기하기로 했던 왜 정장을 입고 이곳을 왔느냐, 와서 이유를 좀 더 덧붙여 봤어요. 제가 여기를 걸으면서 매일 지붕 있는 곳에서 휴식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지 않습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은 관광 자원,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비 순례객들이 제가 정장 입고 걷는 걸 혹시나 접하게 된다면 저렇게도 걸어지는데 꼭 이 물건이 필요할까? 이런 식의 짐을 줄이는데 힌트가 되었으면 해서 정장을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가방 없이 빈손으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던 영상과 정장 입고 걷는 영상에서 짐을 줄이는데 많은 힌트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가벼운 짐으로 온다고 해서 곤란할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번에 저는 호텔, 호스텔, 아파트, 알베르게를 번갈아 가면서 머물고 있는데요. 순례자 숙소인 알베르게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20명, 30명 들어가는 방이 아니라 두세 명만 들어가는 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런 곳에 머물 생각이었기 때문에 수건, 침낭 없이 왔고요. 이러한 형태로도 순례길을 걷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공유하고 싶었어요. 내향인이거나 저처럼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본인을 잘 아는 예민한 사람들이 지레 겁먹고 못 오는 일 없이 이렇게도 다닐 수 있다는 걸 공유하고 싶었던 거죠. 이거는 숙소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펜션인데 완전히? 산티아고 순례길 후기를 찾아보면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걸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 방식에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단점은 무엇이냐? 다른 순례자들과의 교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다른 순례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길 위에서밖에 없습니다.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다. 그러면 알베르게에 머무는 게 훨씬 낫고요. 이번에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의 순례는 사생활과 화장실과 샤워실과 충전 콘센트가 확보되는 대신에 타 순례객과 친목을 도모하는 기회는 매우 떨어진다. 내가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고서야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제가 걸으면서 느낀 게 청바지라든지 일상복, 정장으로도 걸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 그거를 검증을 해보고 있는데 무사히 완주를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점점 듭니다. 네, 장담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곧 본편을 통해 산티아고 순례길 여정의 재밌는 과정을 공유하도록 할 테니 많이들 시청해주세요. 부엔 까미노.